네, 저는 날라리 변호사 이재정입니다. 여러분께 벌써 두 번째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너무 베테랑 아나운서, 문희정 아나운서와 이 목소리 비교까지 당하고 있으니 큰 벌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이재정입니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아닙니다. 불태울 금요일입니다. 촛불 밝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촛불문화제가 내일 또 있네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 강화문에서 많은 분들 뵀던 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은 서울시청 광장이네요. 우리들의 광장 그곳 오후 6시에 국민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주말 일정 없으신 분들 또는 주말 일정 함께 하실 분 설득해서 그곳에서 또 봬요. 촛불문화제 일정 외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행사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그러니까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2시간 전이네요. 희망버스 돌려차기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촛불 광장에 나서시는 분들 조금만 일찍 나서셔서 잠시 들러봐 주시고요. 또 촛불문화제 마치고 난 뒤에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희망버스 돌려차기 후원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희망버스로 인해서 기소되시고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후원 주점입니다. 왈츠오프 을지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일 오후 4시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 서울 광장에서 있을 행사인데요. 제목 우리가 밀양이다입니다. 탈핵 희망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성미산 마을 합창단, 밀양 할머니 합창단의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인분들께서 신앙송도 해주시고요. 가수분들도 나와주시네요. 송전탑과 탈핵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눌 거고요. 부대 행사로 성대골 에너지 카페, 그리고 또 밀양 송전탑 사진전 홍보가 있을 겁니다. 문의나 후원 원하시는 분들은요. 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또다시 금요일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전단 이외에 그림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하 씨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팝 아티스트 이하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탈을 쓰고 갑 벗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나눠주셨는데요. 바로 그 예술가 이하 씨를 스튜디오로 곧 모실 겁니다. 모시기 전에 제가 오늘은 서초동 브리핑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시민단체들과 같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 통상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손님 모셔볼게요. 여러분 7월 2일부터 워싱턴에서 미군과 우리나라 간의 방위비 분담금 체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군 문제 이러면은 이제 식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문제인데 소파 개정은 묘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하시기도 하는데요. 바로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못 보셨죠? 간략히만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은 이제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의 50% 정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부담 중에서 미군 주둔비 부담금만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카투사라든지 경찰 지원 같은 우리들의 직접 지원 부분들은 간접 지원이라고 해서 비용에서는 제외하고 있어요. 50%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 곳곳입니다. 그곳 중에서 한국의 부담이 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낸 게 1992년이네요. 현재도 비슷한 수치거나 아니면 분담금은 더 늘어난 상태인데요. 40% 초반대다 이렇게 좀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우리의 부담을 더 늘 건지 걱정입니다.
실제 미국은 2004년도 경에 그 사단 이전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라는 협정 맺어놓고도 그 관련 주둔비 부담금 중에 군사 건설비라는 명목으로 빼돌려서요. 기지 이전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돈을 빼돌려서 돈놀이에 탈세까지 해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 이 미군의 주둔비 부담 협정은 소파에 있는 협정의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정을 맺지 않으면은 주둔비 부담금 제도는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가사 뭐 그렇지 않다 하고 우리가 꼭 뭐 협정을 당장 폐지하기 힘들어서 응해야 된다면은 최소한 전용 등의 불법성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필 권한은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주류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라서 국민방송 채널을 통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동안 벌써 옆에 와서 계십니다. 이하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하입니다. 네, 워낙 입담이 좋으신 분이라고 들어서요. 저는 오늘 방송에 대한 부담 확 내려놓고 왔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입이 험하시다는 얘기였는데 네. 그것과는 다른 얘기겠죠? 입이 좀 거칠긴 합니다. 입담이 좋으시다는 말씀 들었어요. 사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그림으로만 그려내고 계셨어요. 오늘은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림을 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마이크로 예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도 촛불 집회 나가서 주신 작품 잘 받아서 저희 네. 집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려주신 주인공이 두 대통령님, 한 분은 네. 전직 대통령님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시용으로는 부적합하더라고요. 네. 그 미학적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라서 네. 소장하기가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찢어버리세요. 그래도 소중한 작품인데 저희가 찢어버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거는 꼭 예뻐야 작품이지는 않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쁘게 표현을 하지만 심각한 얘기를 하거든요. 심각한 얘기를 집안에 두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네. 그 작품이라는 게 역사적 가치도 이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될 겁니다. 이제 이 순간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작품을 찢는 것도 그러면은 작품 활동에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다 생각해도 될까요? 네.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그럼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오느라고 네.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국민TV에도 선물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후원하고 있던 단체가 몇 군데 있었는데 예. 국민TV는 제가 안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출연료 있나요? 소정의 출연료 드립니다. 예, 넉넉하게도 그것도- 못 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 거짓이들이. 예? 저 출연료도 후원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출연료로 조합을 가입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저희가 충분한 약관 설명, 사정고지 드린 후에 가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후려치기로 그냥 불이 났게 계약하는 일은 퉁퉁 없습니다. 치죠.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그림 참. 네. 그림이 내용이 뭔가요? 혹시 또 이것도 전시하기에 곤란한 작품인가요? 자꾸 흉물들을 그리셔가지고. 그 전시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 기획자나 그 관장님들께서 아니, 저희한테 선물 주신 그림. 네네. 그러게요. 내용을 제가 못 보고 왔어요. 어떤 그림인 거죠? 안 보셨구나. 네네. 네, 이명박 대통령과 그 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십니다. 근데 전부 독재자 옷을 입고 계세요.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좀 벗고 계시는데 원세훈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을 벗고 있는데 그 가면은 이제 박근혜 현 대통령. 아니, 그러면 지난 금요일 제가 소장용으로 집에 모시고 온 그 그림이네요?
지금 방금 찢어버려도 좋다고 얘기했던 그 그림을 네. 가져오신 건데. 가져온 거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지금 우리 말씀 나눈 동안 저의 궁금증을 풀지 않으면 다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표정으로 있다 보니 우리 PD님께서 가져오셨어요. 그 문제 그 그림이네요. 우리 대중들에게 이하 선생님의 실질적인 데뷔작이죠. 우리나라 네. 대중들에게 데뷔작이 됐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 자꾸 사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림이네요. 그리고 백설공주 그림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멀리 희미하게 청와대가 보이고요. 사과를 들고 있어요. 독사과를 들고 있는데 독사과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치군복 유사한 그런 제복을 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인데요. 여튼간에 이 그림들 중에 몇몇도 아름답게 소장할 그림은 아닌데요. 전직 대통령님들 계시니까요. 국민TV에서 어떤 관공서에나 있을 법한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쫙 늘여놓는 그런 전시 하나쯤은 해도 좋겠네요. 네. 액자까지 넣어주셨어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뜻 제가 데뷔 말씀드리면서 그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하 선생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일대에 5월 달이었죠. 아마 5.18을 겨냥하신 것 같은데 방금 설명드렸던 그 수표 29만 원을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포스트를 도배를 하셨죠, 동네에. 네. 그걸로 아마 경범죄 처벌법 네. 의거하여 네. 처벌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불법 광고물 부착. 불법 광고물 부착죄. 네. 그러면 이걸 광고물로 봤다는 얘기인데, 제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언뜻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그렇죠. 그 내용이 광고물이 되려면 최소한 어떤 그 상업적인 의도가 있는 포스터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유를 했을까요? 그 문구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등을 함부로 부착하는 행위. 등을 이렇게. 함부로 부착하는 행위. 제가 이제 그 등에 해당합니다. 이 등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 헌법소원 내셨어요. 변호사님들께서. 네네. 네. 저희 아마 민변 회원이신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표현의 자유 기금으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냥 적당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인단입니다. 네. 예, 그분들 우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공짜로. 왜냐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시민들의 도움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또 말씀 나눠보고요. 법정에서의 에피소드나 이런 건. 그 기획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 기획이요? 포스터. 그 경범죄를 저지르시게 된 계기를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 일인데요. 작년 2012년도 5월인가요? 네, 5월 초부터 광주에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전두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아주 위대한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 위대한 분을 좀 기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일단 만들었어요. 네. 5월 17일 날 갔는데요. 제가 밤에. 새벽에. 야밤에. 새벽에. 예.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잘 이용하시는 줄 아시는데 저는 기자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때도 혼자서 나간 거예요. 혼자서 붙인 거죠. 그리고 사진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찍어주세요. 이래서 제가 붙이는 거를 행인들이 찍어주시고요. 동네 주민들이 찍어주신 거죠. 최소한 찍어주신 그 주민들은 그 퍼포먼스에 동의를 하신다는 거네요.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퍼포먼스였죠. 네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전두환이라면, 네네. 나라면 옛날 전남 도청 자리에 가서 팬티만 입고 석고 대제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삥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자기 전 재산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던질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죠. 근데 기왕 실패한 인생이지만 되돌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전두환 이 양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이거 기가 막힌 퍼포먼스거든요. 네. 어떤 예술가도 하지 못한 예술적인 네네. 퍼포먼스예요. 그 퍼포먼스 한다고 실제로 거기서 저기 석고대제 한다고 무슨 낫으로 찍겠어요? 딱이야 몇 대 맞겠죠. 근데 광주 분들이 거기서 백주 대낮에 전두환 이 양반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 자체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퍼포먼스거든요. 상징적인 퍼포먼스죠. 네. 근데 우리가 예. 우리 사회가 좀 상식이 있다면 강제로 그렇게 했겠죠. 강제로 그분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죠. 맥락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계속 전두환 대통령이 팬티만 입고 금남로구 광주시청 앞에 있다는 상상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되게 불쾌한 거예요. 되게 불쾌한 거예요. 달갑지 않아요. 허필 표현이. 네. 두 번 하라고 그럴게요. 여튼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어쨌든 예술가로서의 예술적인 저항이셨던 거죠. 예. 그러면 네. 전단지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나? 포스터를 이제 네. 둘둘 말아 한쪽에 끼시고 네. 예, 붙일 것을 들고 네. 연희동 일대를 밤새 이렇게 다니신 거네요. 네. 적발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에 솔직히 맨 처음에 붙인 게 이명박 포스터입니다. 이게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쥐 완장 차고 있는 맨 처음에 붙인 건데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쥐 완장. 네. 예. 그리고 나서 그건 어디 붙이셨나요? 그거 종로에 붙였습니다. 종로에. 근데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는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인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덜덜 떨었습니다. 네네. 이거 하다가 누가 와서 나를 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는 맨 처음에는 50장만 들고 나갔었는데요. 종로 2가에 너무 무서워서 네. 한 장만 딱 붙이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장을 맨 첫 번째 종이를 이렇게 딱 붙였는데 종로 2가 버스 정류장에 네네. 제 바로 뒤에 있던 젊은 총각이 쥐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여기 쥐박 있어, 봐봐 이러고. 예. 용기가 확 생기셨겠네요. 그때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막 붙이고 다니는데 다들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를 지르고 이거 후레쉬 불빛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그 양반 별명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그래서 제가 전두환 붙이기 전에 3번을 붙였습니다. 근데 3번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네네. 제가 조사받은 적도 없고요. 종로 일대 붙이고 또 이제 그런 유사한 장소에 네. 그런 그림을 붙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3번의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연희동에 그거 붙일 때도 저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순찰 도시는 경찰분이 갑자기 뛰어오셔서 저를 막 체포하셨죠. 순찰을 도시는 경찰분이라고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동원된 아닙니다. 인력인가요? 아니고 파출소. 예, 파출소.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1시부터 붙였는데요. 2시 반쯤 체포됐거든요. 그럼 경범죄 처벌법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갑자기 와서 팔짱을 끼길래 두 분이 달려오셔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깜짝이야. 이거 왜 저를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뭐 붙이는 겁니까? 그래서 포스터 붙이는 건데요. 이거 안 됩니다. 파출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좀 실랑이 있다가요. 제가 그래서 그럼 가죠 이러고 제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직결
넘어가신 거죠, 처음에는. 그때 이제 참, 그 상황이 웃겼는데요. 경찰분들께서 네. 이게 토론을 하셨어요. 이 법리 과연, 적용이, 예, 네. 맞아요. 녹록치 않아요, 이게. 이게 과연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이냐. 그렇죠. 체포했다는 것도. 네. 그래서 결론이 그 경찰서에, 서대문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서대문 경찰서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즉결에 넘겨라.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즉결을 받았고요. 거기서 청구 기각을 받았고, 다시 처음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고, 약식 기소 10만 원. 이걸 받은 10만 원. 겁니다. 네. 그래 10만 원 납부하셨어요? 안 냈습니다. 안 내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민변의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을 만났었고요. 예, 지난 방송에 나오셔서 촛불 집회 가위를 해주신 분입니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예. 전 정말 유능하신 놀랐습니다.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정식 재판 청구했고요. 지금까지 6번 재판 받았어요. 그 10만 원 10만 원 때문에. 네. 예. 뭐 근데 10만 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10만 원을 그냥 낼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니까. 저희는 뭐 경제적 계산으로 그냥 10만 원 내세요 할 문제가 아니죠. 가끔 후회합니다. 예, 예. 가끔 후회하세요. 그냥 10만 원 내고 말 걸. 예. 아니, 내가 아무리 그지여도 10만 원 있는데 내고 말 걸. 아, 참. 뭐 10만 원 없으시면 확정되고 나는데 노역장 유치라는 게 또 있긴 합니다. 아마 벌금형 10만 원 나올 때는 1일 얼마에 처한다 이거 나올 텐데 1일 5만 원 이틀 사시고 나오시면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되는데. 선거법은 이제 그 단가가 좀 세잖아요. 예, 예. 그 몇백만 원 수준이잖아요. 예. 그거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5만 원씩. 그래서 그 들어가서 소장님하고 단판 짓고 교도소 그 벽그림 좀 그리다가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래 천천히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 건 말고도 또 걸려 있으신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박근혜 독사가 사진, 박근혜 네. 공주, 근혜 공주의 유신공주의 독사가 사진이라고 하나요? 네. 제목을 뭐 직접 명명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티즌들은 그렇게 명명해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저희 효진 PD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거기에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 포스트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사건도 지금 아직 재판 중이신 거죠? 재판 7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9일부터 아직 1심 네. 시작은 안 하셨고. 두탕 떼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노역장 유치가 되면은 말 그대로 노역장 유치예요. 일하는 거거든요. 나는 일 딴 거 말고 벽에 그림 그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네. 건가요? 이 투쟁의 연속이네요. 다 못 그리면 좀 더 있다 나오고요. 좀 더 이따 나오고요. 완성할 때까지. 네. 보통 벌금형을 이렇게 판사들이 선고를 내릴 때,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그 벌금형을 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시체말로 배째라 한다고 해서 국가가 포기하고 재산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벌금형을 언제까지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잡아다가 징역형처럼 며칠을 이렇게 묵히게 만드는데, 그 며칠을 묵힐 것인가가, 1일 얼마로 한다. 라는 이제 주문을 따로 붙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이하 선생님은 1일 5만 원으로 했나 봐요. 1일 5만 원. 저희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1일 뭐 몇천만 원인가? 네, 그렇죠. 예. 그보다 더 됐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약해서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더 셌어요. 참고로 저도 벌금 200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촛불 집회 때. 근데 결국 무죄이긴 했는데요. 저도 그때 노역장 유치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벌금 200만 원에 1일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은 5만 원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붕괴를 했습니다. 제가 유죄를 받고 200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데 붕괴를 한 게 아니라 너는 우리 변호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1일 5만 원으로 하느냐. 이건 항소를 해야 된다. 항소를 해서 변호사 일등을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이게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유죄가 된다면 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또 한 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노역장 유치 선택한다. 물론 무죄가 돼야죠. 네. 사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까지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뭐 짜장면 먹고 싶어도 누가 짬뽕 먹자 그러면 짬뽕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제가 이걸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요. 단 하나입니다. 이거 죄가 아닙니다. 저의 신념과 양심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재판받으면서 그 검사님들께서는 저를 예술가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네. 뭐 정치를 한다거나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으로 보세요.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보세요. 실제로 그 검찰 조사 받을 때요. 네. 지금까지 조사받은 게 한 8번쯤 돼요. 근데 정말 흉악범이시구나. 보통 검찰 조사를 그렇게 8번씩 받는 경우 없습니다. 네, 저는 아이고, 원세훈이 몇 번 받고 왔다고. 예. 검찰 조사만 보면은 저는 뭐 수백 년 예, 살아야 되는 징역. 예. 근데 검사님들이 예. 검찰 조사만 8번이 아니고요. 경찰, 예, 저 선관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긴장했죠. 근데 지금 막 뭐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간다는 심정으로 막 농담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 질문 중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음. 그 다음 총선은 어느 당에서 그 받는 거 뭐라 해야지? 공천. 네, 공천을 받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 팬클럽 회원이 몇 명이시냐? 제가 무슨 팬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망을 위해서 한다.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한 시각차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예술을 빙자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를 가지고 예술의 세계에 가지고 와서 막 갖고 노는 거거든요. 뭐 우리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럼요. 마음껏 뒷담화 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 예술가는 당연히 그게 직업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돼요. 갖고 와서 막 갖고 놀아도 돼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잘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세요. 뭐 편견의 정도가 아니라 시각이 정반대죠. 그분들이 생각한 예술은 아마 진짜 산 좋고 물 좋은 그림쯤 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순수 미적. 물론 그 그림에 주는 정서적 위안이라는 것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그런 것만 미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법조인들이 좀 그래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네.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피해받으실지도 모르니까. 예. 제가 이제 8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조사받았는데요. 어느 기관에 조사받을 텐데. 검찰청인가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경찰입니다. 경찰요? 네. 근데 어느 경찰서인가요? 이거 얘기하면 그분이 피해받으시죠. 그런가요? 네. 그분 조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머뭇거리시다가 사적으로 뭐 한 말씀 드리겠다 그러시고 작가님 힘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고 한마디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이러니하죠. 예. 결국은 고발이 되긴 됐는데요. 그분이 고발하진 않으시거든요. 그 시스템이 저를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송치를 한다. 법률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이제 검찰로 가고 기소가 되게끔 했다는 건데, 저는 보호를 해주시려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응원 주시고 한 분을 보호해드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데 실명제로 안 하시고 익명제로 하시나 해서 제가 계속 캐물었던 거예요. 네. 비판은 실명제로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꼭 집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비판 문화가 맞거든요. 네. 그래야 그 사람도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럴 분 많아요. 그럴 분 많아요. 그럴 분 쫙 우리 읽는 걸로 하고 수상소감 밝힐 때처럼 한 분도 빼놓지 말고 기꺼이 다 잘잘잘 읊어주세요. 대부분은 저를 굉장히 정중하게 대해주십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포털 메인에 몇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무슨 서태지로 하시는데 싸이로 본인만의 알고 계세요? 착각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그러니까 팬클럽 회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보시죠. 예. 근데 팬클럽 당연히 없고요. 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조사 받을 때 첫 마디가 어떤 분이 그분도 경찰 분이셨는데 그분 첫 마디가 작가님께서 우리 박근혜 의원 포스터 붙이신 분 맞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박근혜 의원? 네, 물론 그분이 실수하셨을 거예요. 그 단어를 실수하셨을 건데 저 그때 깜짝 놀랐죠. 이거 제대로 걸렸구나. 네,
우리 박근혜 의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부산 그 범죄 행위지는 제가 듣기로는 부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러네요. 물론 권력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고 시민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갖출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만큼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사건을 다름에 있어가지고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말실수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부한 사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삶의 궤적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술가의 삶을 네. 살고 있고, 그분들은 이제 어떤 법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삶의 궤적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웃어서 죄송해요. 네. 수사받으러 가신 거예요? 대화하러 가신 거 아닌데. 아니, 그 순간만큼도 만큼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이 예술가님. 여기 제가 풍부하지 못해서. 대화죠.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막 논쟁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특히 검찰분들은 자존심 덩어리세요. 함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막 논쟁을 했었죠. 기억나는 분은, 그러니까 어떤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허락을 해주면, 기소를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길에다가 뭘 붙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저분해지는데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길래, 제가 동성결혼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사람이 게이가 되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무죄 끝났습니다, 그때. 지금, 그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퍼포먼스와 박근혜 현 대통령 퍼포먼스, 그 두 가지를 지금 어쨌든 법조계를 출입하고 계신 거죠? 문재인 안철수 포스터도 이제 선거법 위반. 이게 세 개가 묶여 있어요.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단일화. 네. 코-이노베이션이라고 써서요. 그런 상징성을 담은 포스터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선거법,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긴 해요. 그 얘기는 그게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선거법 자체가 규제하기 위한 선거법이 돼 있어서 정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이제 재단하기 나름대로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에 서초 브리핑을 할 때, 기자로서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심형을 거론한 비판이 사전선거운동이다 해가지고 처벌받은 지금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그분도 소송 중이신데 1심에서는 어쨌든 유죄 선고를 받으셨는데요. 그처럼 선거일 180일 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선거법을 막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보궐선거 있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막 하다 보면은 모든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정치적 행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정치적 행위인지 예술 행위인지조차도 실제 인문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굉장히 혼재된 영역인데 그걸 나눠가지고 법이 재단하려다 보니까 코에 걸기 나름이고 귀에 걸기 나름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그 당시 이제 후보 포스터를 붙일 때는 이게 법에 걸리는지 몰랐어요. 제가 6일 차이로 걸렸더라고요. 6월 22일부터 그 법이 적용되는데 제가 붙일 때 6월 28일이었어요. 근데 6일 차이로 범죄자 때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 몰랐어요. 이런 작업을 법이 조금만 있는지. 당겨가지고 하셨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근데 문재인 안철수는 그러니까는 그때는 알죠. 이 법에 걸리겠구나. 또 지랄지랄 하겠구나 알죠. 그래도 이제 붙였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지독한 악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93조 1항인가 그거요. 그 악법을 꼭 지켜야 되나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법률적 조언을 한 자리는 아니니까, 예. 조금만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다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라고 돼.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네. 선거법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할 수 없다로만 돼 있어서 선거일 180일 전 돼 있는데 180일 이게 몇 달 전이에요. 6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1년에 선거 2번 있는 적도 있고 네. 이제 한 번씩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보궐선거까지 합하면은 네. 정신없이 선거가 있는데 거의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예. 악법인 건 맞습니다.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네. 그 법을 핑계로 해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막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때조차도 정치적 논의가 가장 활발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누굴 네. 뽑을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전제돼야 되고 정보 교환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걸 묶으려고 존재하는 게 선거법인 것만 같아요. 현행법 적용하는 방법을 보면. 예. 재밌는 거는요. 제가 네. 붙인 날이 6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후보가 나 대선에 나갑니다. 그리고 출정식을 하면서 선언한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붙인 거죠. 그러니까 후보도 안 나오신 분을 비판했다고 선거법으로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때 경찰분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이 대선에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웃겼죠.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처벌한다는 게. 미건스에서 FTA 광고했거든요. 정봉주 의원 감옥 계신데 이제 본인이 나오고 싶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네. 정봉주 의원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이 됐답니다. 고민이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데뷔 작품에 대해서, 네. 데뷔를 하신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왜 전두환이었을까요? 데뷔 작품은, 물론, 네. 데뷔 작품은 이명박 대통령도 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워낙 전두환, 연희동 일대를 붙였던 그때 퍼포먼스가 대중들한테는 많이 전달이 돼서 저는 네. 그걸 데뷔 작품으로 봤었는데 실제 네. 이제 법조계와 함께 데뷔하시게 되죠. 법조 무대에 데뷔하신 작품이긴 네. 하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전두환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추진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비판의 눈초리를 계속 늦추지 않으실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퍼포먼스로 끝내실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지금 뭔가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실은 첫 방송 때인가요? 저도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간략한 안내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직접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고, 언제 어느 곳에서 열리고 여러분들의 네. 어떤 방식의 참여가 필요한 네. 전시회인지 말씀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왜 전두환을 갖고 이렇게 물고들어지느냐 하면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네. 그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 생활할 때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네. 기원이라고. 홍기원. 기원이라고. 네. 광주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네.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광주의 비극을. 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를 여쭤보는 건 좀 그런가요? 저 한국 나이로 46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학교를 다니신 거죠? 대학 88학번입니다. 예. 광주를 처음 들었어요. 저 그런 일이 시기네요. 예. 있었는지 상상을 못 했거든요.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전두환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는지 자기는 네.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저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전두환을. 26년이네요. 예. 네. 딱 그거예요. 영화 26년이에요. 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 친구가 실패한 것 같아요. 기원아, 좀 이거 들으면 연락 좀 해라. 예. 다시 프로젝트 시작하시려고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6년을 원작자 강풀 씨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걸 그렸겠죠? 제가 이제 작년에 연희동에서 이제 그런 일도 겪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독재자들 중에 독재자들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대부분 막 맞아 죽은 양반도 있고 총살당하고 막 난립니다. 근데 이 독재자들 중에 아마 유일하게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받으시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배신이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양반은 정말 지도 가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전두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전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제 슬로건 같은 얘기인데요. 그건 내 얘기도 됩니다. 왜 나만 갖고 이렇게 기소하고 지랄들인지.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잡고요. 부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촉구를 위한 특별전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20년까지인가요? 2020년까지일 거예요. 되기 전에 그분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또 뵙자라 그러면 못 봤죠.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아주 소중한 의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독재라는 의식, 민주주의라는 의식, 광주라는 의식 이런 거를 기념해야죠. 그래서 기리시는구나. 네. 그래서 7월 21일부터 8월 21일부터 15일까지 광복절까지. 그때까지 전시를 하는데 근데 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좀 도움 좀 청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를 좀 욕심이 생겨요. 제대로 흥행하고 싶어요. 흥행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갖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홍대 주변에 젊은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수막으로 전부 걸고 싶어요. 전봇대 옆에 이렇게 세로로 거는 현수막들이요. 네네.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그렇습니다. 싶으시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자체가 또 메시지니까. 네. 전시하는 거기에 젊은 친구도 전두환은 알지만 이 양반이 무슨 일을 했나 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품도 물론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전두환 작품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신작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작품은 40점에서 50점 정도 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이 흥행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분이 내지 않은 추징금이 1672만 뭐 이런 단위까지 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사회 정의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자금입니다. 이게 이 군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작품을 선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딱 하나 팔렸습니다. 선판매. 딱 하나 팔렸어요. 그래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작품 선판매를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하시는 거죠? 보통 전시회 공간에서 작품 판매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가 열리기 전에 선판매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30% DC에서 팔고 있습니다. 30% DC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확인하고 또 구매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펀딩을 받고 있는데 이 펀딩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모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선판매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제 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님 홈페이지는 어떻게 저희가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면은 제일 먼저 뜨는데 네이버에 쳐야 되나요? 다른 포털 사이트면 안 되나요? 간단합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이버를 쳐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lihaart.com입니다. leeha art.com.
전시회닷컴. 예, 그 게시판에 가시면 그거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느 장소에서? 서교동에 이 주소는 까먹었습니다. 공간 이름이 주소는 공간 룰루랄라입니다. 예, 공간 룰루랄라. 네. 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는 PPL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출연자께서 이제 네이버 협찬을 하셨는데 포털에 네. 룰루랄라 쳐보시면은 전시회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하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그건 네. 이제 좀 상징적 의미의 펀딩인 것 같아요. 돈을 모으신다는 네. 종목적인 목적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단위 자체가 그 사람의 변명이 되었던 숫자죠. 29라는 네. 숫자에 맞춰서 펀딩을 하고 계시던데 설명 네. 한번 주시죠. 제가 펀딩을 받는 이유는요. 일단은 제도권 미술에서는 제 그림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잘 팔리는 그림을 해야 됩니다. 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사주시는 기업체나 부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림이에요. 소위 재산 증식 목적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대상은 아니죠. 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림이 화폐 기능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미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면서도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쪽에 가서 말하자면 굽신거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소액 투자를 받는 펀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유캔 펀딩이라는 곳에서 유캔 펀딩.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은 액수가 1,67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분의 1이죠. 그리고 미납된 추징금의 만분의 1을 목표로 한 거고. 네. 예. 그리고 투자 받는 액수가 2,900원부터 시작합니다. 2,900원, 29,000원, 29만 원, 290만 원 이렇게요. 29,000원, 29만 원, 네. 290만 원. 각각의 돈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돈에 따른 이제 작품에 상응한 것들이 또 있죠. 예, 있더라고요. 네. 2,900원이면 손수건. 네, 손수건들이고요. 예, 그것도 작품이 인쇄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29,000원이면 예, 티셔츠랑 손수건이랑 드리고요. 예, 작품이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으로 같이 되어 있는 실크 스큰으로 민 네네네. 티셔츠와 손수건입니다. 그리고 29만 원은 작품으로 드립니다. 네. 펀딩도 여러분 지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앞에 계시면요. 유캔 펀딩 들어가셔서 한번 작품 샘플도 아마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예. 그냥 유쾌하게 구입하셔도 좋고요. 또 펀딩의 취지에 동의하셔서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 좀 들어주세요. 예. 한번 보시고요. 저희 이야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네. 저희는 목 좀 죽일까요? 네. 예, 싸이의 예술이야.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읽고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처음에 제가 나와주십사 요청드렸을 때는요, 본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방송 부적합 용어일 것 같아서 좀 걸린다. 그런 얘기 해도 되냐 하셔가지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자기 검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을 닫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후회하실 텐데. 애서 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은 표현이 정지되면서 이 본래 의도와는 다른 얘기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슴 안에 있는 뭔가를 저희는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저희 심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저 가야기 쉬는 동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사 형사소송 당하시면 네.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진짜 제가 정말 싸게 해드릴게요. 네. 잘 해드릴 테니까 네, 어쨌든 지금 계속 한 놈만 패고 계세요. 네. 사울 알린스키라고요. 저희 오바마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고, 그분들이 학생 때 활동할 당시에 사상적 베이스가 돼준 미국의 빈민운동가이신데요. 네. 사울 알린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놈만 패라. 결국 뭐냐면 이제 목표를 단순화하고, 화제를 지속시켜서 결국 많은 사람의 동력을 끌어내라 이런 건데요. 최소한 지금 여러 지도자들이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왠지 이하 선생님 제가 뭐라고 칭하는데 우리 이하 씨에게는 이 전두환과 관련된 네. 참적 관계는 지속성 있게 계속 담보를 하세요. 환수 때까지 또는 이 역사가 네. 이제 진정한 사과로서 치유될 때까지 꾸준히 한 놈만 패주셔야 되는 책임감을 네. 스스로 어깨에 올리셨어요. 네. 네. 열심히 패겠습니다. 열심히 패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전두환 집을 여러 번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왕래한 사이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전두환하고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예. 그 양반아 나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왼수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지키시는 경찰분들 중에 네네. 저하고 여러 번 마주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면은 너무 반가워져 해주세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럽니다. 좀 자기중심적으로 반응을 해석하신 거 아닌가요? 표정 보면 알죠. 표정 보면 알아요? 너무너무 저를 반겨주세요. 네. 저희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 중에요. 재정짱님. 고맙습니다. 그분께서 유캔 펀딩 들어갔는데요. 못 찾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요? 네. 거기 검색 기능 없나요? 검색하셔도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네. 예, 재정장님,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예. 네. 재정장님? 아이디죠? 예, 아이디는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방송에 네. 대한 이렇게, 재정짱이 아니고요. 재정짱. 네. 재정짱. 이렇게 짜증나는 투로 읽으시는 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호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구나.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한테 꼭 인사 전해주세요. 커피라도 한 잔 사겠습니다. 유캔 펀딩 가시니까요. 네. 유캔 펀딩 들어가시고 비싼 것 좀 사시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네. 전두환 대통령 관련된 이 전시회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아이디어로 한 놈만 패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엿먹어야 될 사람들 참 많죠. 네. 지금 당장 국정원이죠. 네. 제가 포스터 작업은 솔직히 네. 포스터 작업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기소를 하니까 툭하면 네네.
힘들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배포됐던 포스터 작업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행위예요. 붙이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네. 돈도 많이 들고요. 네. 너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게 툭 하면 기소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막 생각했어요. 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린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건전지 넣고 손가락만한 길인데요.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빔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쫙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같은 게. 그 어린애들이 그런 거 갖고 놀거든요. 예,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아주 크게 해갖고 한 10m 뒤에서도 그거를 쫙 나가게 할 수 있는 저 배터리 넣어서 쓸 수 있는 이거를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3일 동안 그걸 찾아다녔습니다. 그거 만드는 업체를. 제작 업체를?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한 군데서는 지금은 더 이상 그걸 안 한다고 그러고 한 군데서는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미지 때문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정원에도 그거 쏠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만든 그거를 국정원에도 쏘고 서울 시내 곳곳에 그걸 쫙쫙 빔으로 만들어서 수백 개를 벽에다가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하시겠다. 네,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길 건너로 벽에 이렇게 쏘고 그 배터리니까 밤새 가겠죠. 그 다음날 가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냥 두고요. 제가 가서 또 배터리 갈아서 다시 켜놓고. 그분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있는 법에서 없는 구멍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소비자 운동 하는 거 가지고도 업무방해죄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 희대의 아무튼 판결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언뜻 하기로는, 기발하고, 괜찮은 방법인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창조행위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 방송 듣는 순간부터, 저 이하, 그래, 어떤 법률에 어떻게 걸어볼까 하고, 지금부터 이제 창조행위 시작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참 노고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질문이 또 있네요. 짱님, 아직 못 들어가셨어요? 네. 백기환 선생님 사진도 혹시 제작을 하셨어요? 네. 작품으로 있습니다. 아마 눈물 시리즈에서 같이 하신 건가요? 글쎄, 저도 안경 끼신 분이 누구신가요? 저도. 백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존경할 만한. 간디 아니신가요? 간디를 보고. 지금 게시판 읽고 계시네요. 백기환 선생님 옆에 계신 안경 끼신 분은 누구신가요? 했는데 아마 눈물 시리즈 또는 이렇게 비하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아마 마음속에 있는 분들을 그린 그림 중에 간디. 네. 초상화도 그리신 거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독재자만 그리진 않습니다. 예. 초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예. 저도 그 간디, 백기환 선생님,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등등 해서 그 벙커원이었나요? 그 낙곰 멤버들 딴지일보가 있는 그곳에 마련된 그 전시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네요. 네, 지금도 전시 중이에요, 그거는. 그런가요? 네. 그때 선별하신 분은 그러면은 어떤 분 위주로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눈물 시리즈요? 예. 누가 봐도 뭐 존경할 만한 분들의 모임이긴 했는데 특별히 또 본인이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정말 하찮은 거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위해서 조금 활동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외롭고요. 네. 근데 이 목숨을 걸고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민주주의, 또 인류에 이런 거를 가지시고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우인전에서 읽는 그 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에 이거 하게 됐죠, 작품을. 근데 왜 그리고 하필 눈물이었어요, 컨셉이? 그분들이 대부분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슬프게. 암살당하시고, 자살하셨거나. 맞아요. 김구 선생님 그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아주 한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제 작품 보면, 이렇게 투명 물감으로 눈물을 한 방울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작품은 이제, 그래서 눈물 시리즈예요.
예. 아까 참 뭐 할 거냐고 물어보셨죠? 네네네. 앞으로. 그 제가 이제 한눈판 패는 퍼포먼스. 그 얘기하다가. 그거는 뭐 말하자면 전술 같은 거고요. 네네. 제가 언젠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제가 후배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ROTC로 장교 제대한 친구예요. 그 전방에 있었습니다. 그 DMZ에 있는 그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이 몇 년에 한 번씩 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고물상이 가져갑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DMZ에서 나오는 철조망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술 재료입니다. 예. 너무 아깝잖아요. 그 상징성도 세상 있고. 예. 바로 그래서 가장 위대한 미술 재료거든요. 내가 왜 이걸 그 미술 재료 죄송합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요. 이 한반도의 문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갈등이 있으니까 남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좌파 우파가 싸우고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싸워도 뭐 보통 싸우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정작 싸워야 될 논쟁 외점에서 싸우게 되는 게 더 문제죠. 뭐 싸우는 사회는 저는 권장할 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야 되는 정치적 논점이나 뭐 보수와 진보의 어떤 사회적 관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보라는 것이 빌미가 돼서 엉뚱한 곳에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거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게 있는 거고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이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 뿐이에요. 나 좌파야, 나 우파야 믿고 살 뿐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좌파는 한 70%는 우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파라고 동의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은 70%가 우파가 아니시고 배떼지파 같은 분들이에요. 저기 자기 그 푸짐한 배떼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하는 배떼지파라고 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배떼지 뺏기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는 게 반공장사예요. 그 마케팅이죠. 반공장사. 네. 솔직히 말하면 그 NLL 갖고 이 지랄하는 것도 그 반공 마케팅 어떻게 하든지 종북 빨갱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마케팅하는 게 NLL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이 반이에요, 한국에. 그 영혼까지, 자기 뇌세포들까지 이렇게 오염되신 분들이죠. 참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배떼지파. 근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남북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하는 예술가로서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한반도의 비극의 가장 근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떼지파의 정치인들이 나오시는 거고, 그 마케팅에서, 그 반공장사에서 지금까지 그 배떼지 불려오시는 분들, 이런 비극을 끝내기 위해선 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이 갈등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그 DMZ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철조망 가지고 용접을 해서 그 DMZ에 사는 동물들을 큰 조형물로 만들어서 DMZ에 여기저기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그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벌써 법률적인 장애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나 혼자 가면 총 맞아 죽죠. 저 혼자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죠. 지뢰 터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두 마을은 허락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못 가요. 지뢰 깔려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기회가 된다면,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른 데 가서도 그거 막 세우고 다니고 싶어요. 평생 그거 하고, 저 돈 하나 못 번다 그래도 저 그거 하고 싶어요. 평생 그거 하시겠다고요? 그 전에 통일이 돼야죠. 그러네요. 통일되면 그거 팔아야죠.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식의 조형물, 그런 아픈 상처도 기억돼야죠. 훌륭한 퍼포먼스가 되든 아니면은 뭐 상징적인 조각물이 되든 남겨줘야죠. 후손들한테 아팠던 상처조차도. 기감이 돼야죠. 근데 저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뭐 하시던 분이었을까? 미술 전공을 하신 건가요? 미술학도셨나요? 네. 저 대학
대학원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미대를 다녔습니다. 회화, 대학에서는 회화, 예. 대학에서는 조각을 전공했는데요. 오. 미술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40 넘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늙은 초보 작가죠. 회화와 조각을 전공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늦게 시작했다라는 건 40이 넘어서 미술을 예, 그 전에는 그러면은 만화 그리고요, 애니메이션 하고요, 미술을 강사. 하셨네요. 관련된 일을 했었지만 미술 네. 시장에서는 안 했었죠. 그러니까 네. 되게 바보 같았어요. 네.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아요. 나도 바보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미술하는 사람이 바보 같다. 그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 예술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고비용 저효율 인생이거든요. 예. 그 90%가 그렇게 사세요. 예, 물론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숙명 같은 겁니다. 네. 저도 40이 넘어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내가 결국은 가야 될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면 운명대로 살아야죠. 이 바보 같은 길을 네. 바보 같은 많이 길이라도. 넘어서 어쨌든 선택을 다시 하셨네요. 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치 얘기가 아닌 이제 나의 예술적인 방향은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될 것 같다. 그 미술이 가진 기능이 있습니다. 몇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심미적 탕구.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단어 딱 떠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예술의 새로운 시스템에 막 도전하고 막 이러는 네. 거 예, 있어요. 예.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다른 분들 많이 그거 하고 물론 계시고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또 하시는 네. 분들이 하고 계시겠죠. 예. 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거 관심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저 화폐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식들한테 그림 물려줘서 예. 세금도 안 내잖아요. 예, 예. 그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막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미술이. 그렇죠. 행복한 눈물. 네. 우리 저희 많이 유명해졌던 뜬금없이 우리 모두가 팝아트 작가의 그림을 네. 외고 다니죠. 눈으로 네. 외고 다니죠. 예. 저 솔직히 그런 대행 하시는 변호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오. 제 거요. 예, 예. 내 거를 소개해줬어요. 그들이 연락 안 오시던데요. 그러면 뭔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미술 작품을,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미술 작품을 재산적 가치로? 예, 구하러 사러 다니시는 분, 변호사님이죠.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다니신다고요? 네. 하기서 우리 같은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소장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도 있겠죠. 저는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없어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네. 변호사님이 여기서 왜 나오지? 네. 그때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작가들을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 작가가 그 미국에 괜찮은 작가들을 많이 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거죠. 그 미국 작가들 중에 좀 괜찮은 작가를 자기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자기는 이렇게 그 그림을 사러 다니는 그 대행하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거요. 제 작품 막 보내줬죠. 그 작품이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작품하고 유사한 그런 식의 비슷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세지 않지만 어쨌든 예. 풍자하는 이제 그런 거 세태를 많지 풍자하는 않았습니다. 이게 있었죠. 그림. 있긴 예. 있었죠. 네. 한반도 그 38선에다가 이렇게 여자 팬티 걸어놓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것도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도 소장하고 계신 건가요? 언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네. 그럼요. 예. 제 사이트 오시면 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 양반도 한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 가신 것도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영화를 배우러 갔습니다. 영어 배우로요? 네. 어학연수 뭐 이런 거. 영어가 아니고 영화. 영화요? 네. 예. 저 왜 이러죠? 저 왜 이러죠? 그래요. 순간 당황해서 그다음에 영어는 왜 배우시려고 했어요? 물어볼 뻔했어요. 네. 영화요? 네. 너무 이건 다재다능을 떠나서 좀 뜬금없는데요. 만화와 그림과 영화? 영화라고 하면 혹시 영화 미술 쪽으로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영화 감독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솔직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영상 뭐 이렇게 만지고 그러는 거. 예. 욕심이 생겼어요. 영화 감독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국내에서는 이게 나이 들어서 영화 감독이 될 그런 배우기가 좀 그런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 배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가보니까 물론 뭐 가기 전에 영어는 뭐 뻑큐랑 땡큐랑 2개밖에 모르고 갔는데요. 네. 처음에는 뭐 6개월 정도 소리도 배우고 뭐 익스큐스미도 배우고 뭐 이렇게 6개월 정도 배우다가 또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영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을 위해서 이제 네. 영화를 선택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신 거네요. 제가 미술을 시작한 계기는요. 어떤 작품을 보고 뿅 갔습니다. 그거 보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이제 브루클린에 살았거든요. 그 뉴욕에. 브루클린. 네. 저 이름만 들어봤어요. 못 가봤어요. 안 가셨대요. 브루클린이라는 데는 이제 흑인 지역이 많아요. 네. 그 미국은 이렇게 두부 썰듯이 흑인 지역, 백인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흑인 지역은 좀 위험합니다. 좀 거칠어요, 그 친구들이. 저는 일부러 거기 그런 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싸거든요, 방세가. 네네. 뉴욕은 굉장히 비쌉니다. 방값이. 그 싸서 이제 흑인 지역에 살았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는. 가로등 켜놓으면요,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돌 던져서. 예. 그러니까 만들질 않아요. 새벽 2시에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영상 무슨 알바가 들어와서 영상 만들어 달라는 거, 그걸 막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담배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못해요. 막 미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갔습니다. 담배 사러. 근데 굉장히 어둡죠. 밤에? 칠흑같이 예. 어두워요. 가로등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9시, 10시 되면 다 문을 닫으니까요.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래, 이제 조그만 슈퍼 있는 데까지. 네.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 건너편에서 빔 하나를 딱 쏘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으로. 예. 그 이미지가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빔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사냥꾼이 큰 장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의미의 소름이 돋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작품은 그 이미지를 한참 봤는데요. 이 황량하고 거칠고 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운 이 브루클린 거리를 지키는 파수꾼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때 이제 이게 예술이다. 장소와 더불어서 그 그렇죠. 작품의 의미가 있어진 당연하죠. 거네요. 네. 한국에서 그런 거 키면 이거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조명이 많으니까 눈에 띄지도 않겠죠. 네. 근데 거기서는 그게 기가 막히게 거기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소외되고 진짜 어디선가 누군가 튀어나와서 나한테 네. 어떻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 야밤에 네. 겁에 질려 나가서 딱 발견하게 된 그 빔의 네. 사냥꾼과 총. 네. 조금은 제가 예술을 모르지만 조금은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예. 싹 사라졌어요.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무슨 보안관 같은 거죠. 그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운이 좋아서 예. 뭐 개인전 초대도 받고요. 작품도 뭐 팔리고 그랬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한 3년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 만든 게 그 탈레반 군인이었습니다. 네. 꽃미남 탈레반 군인. 우리로 따지면 북한군을 예쁘게 그려서 예. 공모전에 냈어요. 예. 그래도 미국에서 하셨던 미국에서. 일이고요. 네. 예. 막 상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작품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전시 초대 받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작품들이 세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리질 않았었어요. 그 첫 전시회를 뉴욕에서 가졌는데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그 전시장에. 그러니까 거기 유리가 이렇게 있어서 유리 밖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유리 통해서 안에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작품들 중에 하나가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어. 그 세계적인 그 독재자들 있어요. 이번에 슈퍼스타. 저희가 본 것도 그 작품 중에 일부가 있는 건가요? 아니, 좀 다른?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전선을 아니요, 모르죠. 그 히틀. 있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있어요. 예. 가다피, 빈라덴, 예. 무바라크, 후진타오 푸틴도 한 명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6명이 세트였어요. 그걸 보고 많이 우셨는데 내가 왜 독재자를 예쁘게 그렸는지 그걸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유심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독재자가 지금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듯이 지금의 독재자들도 언젠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에서 내가 예쁘게 그리는 거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썼죠. 네.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영어로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유심히 읽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는데 자기가 루마니아 출신이랍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의 자기 가족들이 총살을 당했대요. 이 양반은 미국으로 망명을 온 겁니다. 네.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망명을. 네. 그러면서 그 루마니아 독재자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손을 잡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본인의 상처를. 예. 그렇죠. 솔직히 저 몰랐어요. 그 루마니아 독재자가 누군지. 그 집에 와서 찾아봤죠. 차우세스쿠라는 놈인데 대박입니다. 얘 대박이에요. 왜요? 어떤 의미에서 대박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을 죽이고 독재자들의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뭐 쿠데타나 뭐 이렇게 부정선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부정부패, 뭐 그 집안 식구들부터 해서 그냥 뭐 부정부패가 엄청나고 그리고 뭐 비밀 경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하든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비참한 말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 못했어요. 그 명분이 있어야 그분을 그리는데 지금 시대에는 아닌 것 같아서 못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미술로 뭐 일신상의 어떤 뭐 영달 이런 거를 미술로 출세하고 싶었지. 내 그림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간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 루마니아 생각도 안 했어요. 아주머니의 눈물로 인해서 그전에도 물론 뭐 귀여운 독재자들 해서 나름 사회 참여적인 그림을 모티브로 그리시긴 했지만 사회 참여 의식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시긴 했지만 철학은 없었죠. 루마니아 아주머니의 눈물이 저한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이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분하고 만나면서. 솔직히 그분이 가진 그 사회적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짧은 단어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붙인 포스터를 아주 유심히 보고 이렇게 한참 동안 보고 계시는 분을 가끔 만나요. 포스터 붙이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갖는, 인간끼리의 갖는 상처들은 그 치유가 되거든요? 헤어지면 딴 놈 만나거나, 딴 놈 만나거나 하면 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근데 이 권력으로 받는 이 사회적 상처는 이거 누가 치유해주나? 그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고문 받고 온 사람한테 고생했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갖는 상처들. 그리고 근데 되게 아주 못된 정치인들한테 받는 상처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예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시면서는 한국에 와서는 그때 한국에 눌러 앉는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초대받아서 전시하러 왔는데요. 그러셨어요? 포스터 붙이면서 갑자기 눌러 앉게 됐어요. 이거 툭하면 저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잠시 초대받아서 전시회하러 오는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그 경찰 권력들이 결국은 영주를 유도하셨네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막걸리 한 잔 사야 되겠어요. 저희한테도 고마운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 치유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제가 뭐 집에 걸기도 싫은 그림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받는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얘들 뭐야 하면서도 이 분노나 뭐 이런 걸로도 그림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치유받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뜻한 손이 치유가 되는 반면에 또 내 마음을, 내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에서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미국에 있다 오셨는데요. 제가 영어 공부하러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그 본인이 그 곡을 하나 추천을 해주셨어요. 듣고 싶은 곡이시라고. 근데 우리 김효진 PD님이 아주 반듯반듯한 한글로 적어주셨어요. 저는 원문 없으면 못 읽겠거든요. 저거 영어로는 어떻게 읽나요?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못 읽겠어요. Let it happen. 예, Let it happen. 반젤리스의 Let it happen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날라리 변호사 이재정입니다. 여러분께 벌써 두 번째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너무 베테랑 아나운서, 문희정 아나운서와 이 목소리 비교까지 당하고 있으니 큰 벌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이재정입니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아닙니다. 불태울 금요일입니다. 촛불 밝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촛불문화제가 내일 또 있네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 강화문에서 많은 분들 뵀던 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은 서울시청 광장이네요. 우리들의 광장 그곳 오후 6시에 국민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주말 일정 없으신 분들 또는 주말 일정 함께 하실 분 설득해서 그곳에서 또 봬요. 촛불문화제 일정 외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행사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그러니까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2시간 전이네요. 희망버스 돌려차기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촛불 광장에 나서시는 분들 조금만 일찍 나서셔서 잠시 들러봐 주시고요. 또 촛불문화제 마치고 난 뒤에 또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희망버스 돌려차기 후원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희망버스로 인해서 기소되시고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후원 주점입니다. 왈츠오프 을지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일 오후 4시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 서울 광장에서 있을 행사인데요. 제목 우리가 밀양이다입니다. 탈핵 희망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성미산 마을 합창단, 밀양 할머니 합창단의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인분들께서 신앙송도 해주시고요. 가수분들도 나와주시네요. 송전탑과 탈핵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눌 거고요. 부대 행사로 성대골 에너지 카페, 그리고 또 밀양 송전탑 사진전 홍보가 있을 겁니다. 문의나 후원 원하시는 분들은요, 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또다시 금요일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역시나 모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촛불 집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곳에서 아주
귀한 선물 받아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 군데서 마련한 그 전단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홍보물? 아니죠.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전단 이외에 그림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하 씨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팝 아티스트 이하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뭐 탈을 쓰고 갑 벗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12월, 올해 말까지는 있을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재판 때문에. 예. 참. 그 초대전 누가 초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의 전환기를 가져다 주셨네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그림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또 나누곤 했거든요. 네. 지금 국정원 사태에도 누구 못지않게 또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네. 혹시 뭐 집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또 다른 그림, 뭐 저희가 훔쳐볼 수 있는 거 있나요?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지금 하는 작품은 이제 전두환전 준비 때문에 예. 그 기존에 있는 거 손보고 있고요. 네. 그 신작들 손보고 있습니다. 그 신작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의 몸을 예. 여성의 몸을 그 클로즈업해서 아주 예. 야한 부분, 예. 그 부위가 있잖아요. 예. 여성의 야한 부위를 예.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그럼 성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성기. 가슴? 예, 가슴, 엉덩이. 아니, 내가 쓰는 언어로 방송에도 방송 되겠어요? 뭐 방송 용어 아닌 거 저 많이 쓰는데 이러시면서도 여성의 가슴이란 얘기도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아,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됩니다. 빨통 뭐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뭔? 네, 그 야한 부위를 이렇게 정교하게 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 문구를 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재선거하라, 대통령을 탄핵하라, 뭐 부패한 정치인들 엿먹어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써요. 왜 그건 뭐냐면은 이 알몸 시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거기 그 누드 시위에서 네. 나오신 거군요. 예, 여성의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항상 그랬었어요. 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알몸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예민한 거는 이제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의 몸은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성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스고 시리즈라고. 미스고? 네. 예. 저 다박내지가 주인공입니다. 예. 예, 다박내지가 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스펙타클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뭐라 그러죠? 아젠다라고 하나? 예. 이게 막 바뀌거든요. 이슈가 막 바뀌고 있죠. 예. 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진짜 한 놈만 패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떼댕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스펙타클한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곳이 그 심각한 곳에 다박내지인 미스고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따라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남북한 군인이 이렇게 총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미스고가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따라주세요. 그 다박내지가 갖는 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예. 좀 에로틱한 것도 있고 코믹한 것도 있고. 잘못하면 또 논쟁 한가운데 또 계실 것 같기도 하는 묘한. 네. 그 뭐 평화로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 제 작품 미스고 시리즈에는 각국의 유명 정치인들은 다 나옵니다. 다 한 잔씩 드시는 네. 거네요. 네, 저기 뭐 반기문 뭐죠? 총장님도. 반기문 선생님이 이제 저기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하고 계시고 그래요. 이 해석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들을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을 통해서도. 네. 좀 막연하게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의도하신 그 메시지는 막연하게나마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1일부터 하신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네. 작품을 뭐 다시 손보고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다시 그리기도 하신다는 건 또 뭐 작품 활동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손본다는 건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인화된 네. 내용밖에 못 봐서 실제 원본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인지 잘 몰라서요. 제 작품 중에는 조명 넣고 막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보관을 좀 못해갖고 담아도 깨지고 뭐 이렇게 스크래치도 나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있어요. 회화 작품만 있으신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 오리지널 작품은 이렇게 블룩합니다. 입체적으로. 예. 이렇게 포스터용 따로 있고요. 예. 저 오리지널 작품은 또 따로, 전시장용은 따로 제작을 합니다. 그건 입체예요. 예. 실제 작품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전시회에서는 그런 다이나믹한 네. 작품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조명이 있는 작품도 있고. 네. 그러면 이 전시 환경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가면은 이하 선생님 지금 팬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전시회장에 가면은 우리 이하 씨를 뵐 수 있는 겁니까? 항상 있지는 않는데요. 네네. 혹시 뭐 관객하고 우리 관람을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물론 이렇게 국민방송을 통해서, 네. 국민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건 없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네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답니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방송 나오는 것도 출연료 준다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굉장히 저는 이게 창피해요. 이렇게. 근데 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작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으름장 놓으신 거예요? 제 용어가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출연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으름장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평상시 용어는 저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수줍으신데 거칠으신 거예요? 상상이 안 되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그러지는 않죠. 제 친구들한테 별명은 네. 또라이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저를 또라이라고 불러요. 예. 실은 저도 오늘 이하 씨 처음 뵙는데요. 바로 그 이하 씨를 의뢰인으로 하고 있는 그 아까 민변에 지금 상근하시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전해주신 이하 씨의 이미지는 딱 3글자. 아줌마. 말씀하시길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요? 예.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입담도 정말 좋으시고 재미지신데, 이렇게 빨려가다 보면은 아줌마들 수다 떨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대화라고. 근데 방송에서 아주 재미나게 본인 얘기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 전화를 딱 했더니 갑자기 마초적으로 저 입이 거른데 제가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줌마 이미지하고 조금 매칭은 안 됐어요. 좋아요. 1시간 더 해요. 이거 몇 시까지예요? 6시. 7시까지 하죠. 저희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방송이 준비 중이라서요.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팟캐스트 순위에서 일단 제 방송을 능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방 빼야 됩니다. 그래요? 내일 다시 해요. 예, 또 모실게요. 저희 크라우드 펀딩, 그림 전시회 등등 계속 소개하실 내용 많으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얘기도 반복하셔도 좋고요. 네. 또 모실게요. 네. 저희 국민TV 아까 출연료로 조합원을 가입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관련된 안내는 최소한 드려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니까 네.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첫 인상 어떠세요? 아직 다른 방송사만큼의 훌륭한 설비를 갖추고 게스트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베테랑 진행자가 있어 모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 사무실 사무실 또는 이 녹음실의 느낌, 그리고 또 이 진행자 또 솔직히 피라미드 사무실에 온 줄 알았습니다. 피라미드 사무실요? 네. 이거 횡해갖고 횡해서요. 저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친구 게임에 빠져갖고 네네. 그 느낌 비슷하나요? 근데 이거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채워 나올 겁니다. 네. 정말 여기 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TV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간을 틀 수 있었던 것부터가, 이렇게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것부터가 우리에겐 큰 영광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조합원 가입 또는 이런 방송 출연으로도 저희한테는 영광이 더 보태지고 있는 거고요.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네. 돈 많이 버셔서 나중에 철조망 가지고 DMZ에서 네. 영접하고 있을 때 후원 좀 해주세요. 예. HD 생중계 하러 갈 겁니다. 그때쯤에는 HD 생중계. 네.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네. 아이고, 진짜 수줍어하시네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진행자예요. 네. 왜 김효진 PD하고만
저한테 혹시 사심 있으신 건 아니죠? 제 눈을 봐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실은, 제가 준비가 안 된 진행자였어요. 그래서 사전에 잠시라도 뵈려고 오늘 조금 일찍 와주세요. 이러고 청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 뒤에 들어오신 분은 모르시는데, 제가 너무 일실직고를 하나? 제가 늦었어요. 늦는 바람에, 그야말로 방송에서, 진짜, 처음 뵙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손님이라고 왔는데 방치해놓고 바로 생방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제서야 진행자 얼굴 처음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충청도 놈이라 인내심 굉장히 강해요. 아까 그래도 촌놈 얘기하셔가지고 어디 촌놈이신가 했는데 충청도가 고향이세요? 지금? 충남 아산이 고향이고요. 그러세요? 저기 제 소개할 때 저 본명을 얘기 안 했네요. 예. 저 본명은 이병아입니다. 미국을 갔더니 서양에서 성이 뒤로 가잖아요. 네네. 자꾸만 양놈들이 병아리 그래서 병자를 뺀 겁니다. 그러네요. 병하리. 네. 거기서는 이제 하리가 되고요. 여기서는 네네. 이하가 돼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병아리라고 그래서. 병아리 때문에 이하가 되신 거예요? 듣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병하를 이하로 하셔서 세련된 걸로 좀 포장하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저는 그런 뵈면 또 그런 컨셉으로 뭔가를 포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과 관련해서 묻고 싶었는데 안 묻고 있었는데 병아리 가끔 저한테 이제 저 동료 작가 중에 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예. 저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야밤에 포스터를 붙일 때 그 힘든 작업을 하는 동안 예를 들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자 한두 명쯤은 그 퍼포먼스에 관심 가질 기자들은 많거든요. 네. 부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되면서 어쨌든 데뷔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법조계에. 네. 그런 걸 보면 결코 그렇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때 막 윽박질 그렇게 편견을 갖고 물었다는 것처럼 본인을 명망가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또는 정치에서 한 자리 또는 귀퉁이를 노려볼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니까 아니시죠? 저 그런 머리가 없어요. 저번에는 촛불 집회 작품으로 같이 함께 하셨어요. 네. 예. 혹시 앞으로도 시민들이 하시는 공간에 또 다른 퍼포먼스나 다르게 보태실 계획은 있으신지? 맞다. 전시회가 있으셔가지고 좀 바쁘시긴 하실 텐데요. 제가 꼭 필요한 자리고 꼭 필요한 그림이라면 뭐든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주문 제작도 하신다는 건가요? 작품 활동이? 주문이라가 돈 주신다는 건데, 이거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 컨셉. 이런 거 그려줘야 한다고 작품성이 우러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려달라 그러면 저 그거 되게 하기 싫어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야 하지. 가끔가다 초상화 그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주긴 해주거든요. 예. 근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긴 합니다. 잘하긴 해요. 잘하세요? 저 실은 방송 마치고 잠깐 나가서 혹시 캐리커처 하나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쭈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욕이 앞섰습니다. 그려드릴게요. 그러세요? 어쨌든 이하 선생님 아까 초반부터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하 선생님 덕분에 저희 국민방송이 관공서처럼 역대 대통령 사진을 시간순으로 배치하고 있을 겁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오픈할 때요. 그때 오시면은 이 그림이구나. 이 그림을 그때 이하 씨께서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 김에 선물 주신 거구나. 저희 조합원 모두한테 주신 선물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예. 벌써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저희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실 거지만요. 네. 무조건 듭니다. 진짜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확약 받고 사인 받을게요. 지금은 안 받고 있지만 저희 월 조합비도 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어려우시대요. 지금 돈벌이도 좀 고민하시라고 제가 곡 나갈 때는 조언을 좀 드리긴 했는데 월 조합비가 있어요. 몇백만 원씩 내나요? 아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KBS 시청료, 이거하고 병렬에 놓으면 또 안 되는데, 그 정도 비용은 아닐까,
뭐 추측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합비는 조합을 가입하기 위해서 출자금이고요. 네. 조합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 시청료 개념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양질의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TV 개국 시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때 여튼간에 뭐 그 정도 시청료 낼 수 있을 정도는 이하 선생님 경제적 여력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아니, 든다니까요. 아, 네. 10,000원이요? 이거 얼마든지 내겠어요. 아니, 제가 한 달에 실은 조금 전에 그 저한테 월세 얼마에 사시는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월 10,000원 내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빚내서라도 내가 10,000원씩 낼게. 빚내서 10,000원 빚내서라도 예, 우리 조합원이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하 선생님 그런 고민 안 하실 수 있도록요. 크라우드 펀딩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작품 활동에 기꺼이 응해서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또 약간의 금전적으로는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는 게 옳겠죠? 그래 주시면 정말 저한테는 한없는 영광입니다. 가난한 예술가, 뭐, 비단 그림만이 아니라, 뭐, 글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예술가가 미덕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본인의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넘치는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도움을 드립시다. 한마디. 네네. 기본적으로 제 예술 생활은, 예술 인생은 세상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작품은 또 세상에 돌려드릴 겁니다. 네. 돈까지요. 그러니까 작품을 돌려드리는 방식은 경매를 통해서 전시 마지막 날 제가 했던 모든 작품들을 다 이렇게 경매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면 네. 제가 든 뭐 재료비 이런 거는 빼야 되겠죠. 예. 그 수익이 있다면 그 대부분은 제가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은 저 민변이랑 뉴스타파, 왜냐하면 예. 그 전두환 비자금을 추적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아, 이번 수익금은 민변과 뉴스타파에. 네. 아, 그러세요. 아유, 언젠가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 국민 TV에도 제가 국민 TV는 주인이신 거죠.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기부받지 않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예, 저희 식구가 돼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조합원이 돼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재덕이 70.5 여기까지입니다.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학교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가해자도 피해자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읽고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